네, 보통 우리가 한 집에 들어가면은 몇 년 정도 살게 될까요? 요즘은 젊은 분들일수록 이제 집을 갈아타다 보니까 2년, 4년 주기로 많이 옮기시겠지만은 자녀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분들이 10년 단위로 옮기게 될 겁니다. 풍수에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새집 지어 3년이라고요. 한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시간 안에 사실 대부분의 이런 삶에 대한 길흉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3년을 또 잘 지나고 나면은 끝인가? 그게 아닌 거죠.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10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0년 동안 무탈하셨다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10년 이후에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뭐 10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좀 오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10년 미만으로 살았다라고 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잘 들으셔가지고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의 공간을 한번 바꿔보세요. 분명 답답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왜 하필 10년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그 동양 철학에서는 1에서 0까지 이 숫자 자체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생수와 성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각각 숫자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형의 어떤 형태로 된 집이든 간에 8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그 8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집 어디에 들어가든 10년 안에 싫든 좋든 여러 가지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즉 좋은 공간에서 사셨다면 좋은 일이 더 많으셨을 거고요. 나쁜 공간에서 사셨다면 나쁜 일이 더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한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0년 한 사이클, 말 그대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 돌고 나면 또 다른 사이클이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주기가 정말로 중요한 거고, 예전에 제가 한 아파트에서도 오래 살면은 안 좋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드린 것도 그건 아파트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이 이야기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10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은 10년 동안 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지 뭘 그거를 좋고 나쁨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정말로 많은 분들의 집을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이 삶의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았을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와, 이 의뢰인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60, 70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평생을 무탈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60, 70 동안 한 번도 인생이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 삶이라는 측면, 주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좋은 일이 더 많았는지 나쁜 일이 더 많았는지 10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특히 더더욱 분간이 안 갈 겁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라는 측면이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의뢰인분들한테도 셀프로 체크해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좋은 일 나쁜 일 쭉 적다 보면은 확실히 이 집에서 내가 더 좋았구나, 확실히 이 집에 들어와서 진짜 안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집에서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0년 이상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뭘 바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분위기를 바꾸는 게 제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집안 각 공간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교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떤 풍수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살던 그 집을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예쁘게 새롭게 꾸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아마 머릿속에서 그 환한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미소가 머금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기운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 자체를 풍수적으로 좋게 하건 나쁘게 하건 이거는 일단 뒤로 하고 이렇게 변형한다라는 자체가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분위기와 기운을 바꾸게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인 거고 세부적인 공간으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가장 우리가 오래 머무르는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혹은 침실이라고 해볼게요. 안방 혹은 침실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죠? 아마 침구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면 시장이 정말로 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안방에서 우리가 뭘 바꾸고자 한다면은 침구를 위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탠드도 아마 잘 안 바꾸실 거예요. 한번 사놓으면은 거의 이사 가서도 그냥 계속 쓰시게 될 겁니다. 깨지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잘 쓰던 거 버리냐? 그건 아니죠. 낡았으면은 보시고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공간에다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방에는 새로운 그 스탠드를 사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이 스탠드 조명을 바꿨는데도 새로운 집에서 사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간으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마 이 식기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기류,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그런 밥그릇, 접시 혹은 수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그냥 쓰다 보면은요, 기스가 좀 나고 칠이 벗겨져도 그대로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몇십 년 전에 내가 시집 갈 때 그 친정 어머님이 해주셨던 건데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묵혀두시는 것들 볼 수 있는데 물론 추억이 남겨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한 식기류를 가지고 정말로 오래 쓴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튼튼하고 좋은 거, 오래 쓰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 전환 삼아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시라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액자를 두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액자 같은 것도 한번 두게 되면은 이사 갈 때까지 잘 안 바꾸시더라고요. 물론 멀쩡한 액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굳이 바꾸는 측면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액자 한번 빼내가지고 그 주변에 벽도 한번 닦아주고 액자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을 거고 또 때때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액자로 교체해 주셔도 되고 특히 자녀분들 진짜 우리 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상장이나 어릴 때 모습들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들 프레임을 바꾼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전환시켜줘도 아마 자녀분들도 더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딱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집에 와서 진짜 무탈하게 너무너무 잘 지낸 것 같다. 진짜 이 집은 나의 평생이 그런 집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꾸는 것들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깨끗하게 잘 지낸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그냥 대청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풍수의 고전 황제 태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멀쩡히 잘 지내고 있을 때 굳이 이걸 바꾸게 된다면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딱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그렇잖아요. 지금 살다 보면은 돈도 잘 벌게 되고 이 집도 바꾸고 싶고 차도 바꾸고 싶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고 하다 보면은 옮겨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그냥 허송세월 도라미탑을 내는 경우 참 많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거처를 옮긴다라는 측면이 정말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짜로 내가 더 좋은 집을 정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옮겨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나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옮기면 다 잘 돼 라고 하다 보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전 이 점을 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죠.
왜냐? 그 사이에 내 몸속에 병이 생기고 또 미리 그걸 발견해내서 초기에 진압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죠. 근데 우리 몸과 칩은 함께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풍수에서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칩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진단을 받고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집 자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그런 판단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적인 그런 풍수 컨설팅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우리 몸 그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해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년 이상 살았을 때 바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이사를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분명 거기서 플러스 2, 3회 이상은 이사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주거의 이동 자체가 우리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곳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이동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주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평안한 삶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